자, 네이버에 네이버 광고라고 치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네이버 광고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은 저번에 아마 우리가 키워드 분석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긴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볼 거는 광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광고 시스템을 클릭해 주세요. 네이버의 광고를 잠깐만요. 이전에 열어놨던 광고는 좀 제가 닫고 설명드릴게요. 네이버의 광고는요, 비즈머니라고 하는 요 통장이 있어요. 광고를 하는 통장인데 여기다 돈을 채워놔야 광고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연습이라 돈을 채우지 않았잖아요. 마음껏 연습하셔도 돼요. 돈 안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실 땐 조금 더 신중하게 광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광고가 사실 많이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효율이 많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쇼핑몰 다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런데요. 광고 자체에서는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다고 해요.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들을 많이들 열잖아요. 그리고 광고를 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광고 단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에 대한 효율은 예전보다 못하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현업에 종사하니까 한번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론 나도 설명은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현업에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저도 사실 광고를 주 수단으로는 안 쓰셨으면 해요. 이 광고가 꽤나 비싸요. 여러분들 이 광고가 제가 오늘 설명드릴 광고는 파워링크 광고랑 이제 쇼핑 광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파워링크 광고는 한 클릭당 70원에 부가세가 7원 들어요. 그게 가장 저렴한 광고예요. 근데 우리가 그 최저의 광고 비용, 즉 70원에 7원 요걸로 광고를 내면 과연 잘 뜰까요? 안 떠 있겠죠? 순위 밖에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광고를 하실 때 그 가격에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광고라는 게 키워드에 따라 단가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 뭐 굴비 세트 뭐 또는 뭐 어떤 뭐 과일 세트 뭐 이런 거 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 이제 뜨는 얘네들이 파워링크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요 첫 번째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밑에 있는 애는 1,000원보다 좀 낮은 가격에 입찰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럼 얘가 뭐 1,000원이면 얘는 예를 들어서 뭐 900원이라든지 950원이라든지 이렇게 입찰 단가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제가 1,000원을 얘기했지만 실제 키워드는 1,000원보다 더 비싼 것도 꽤 많아요. 특히나 이런 대키워드 있죠. 좀 큰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한 클릭당 한 7,000원, 8,000원 하는 것들은 꽤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10만 원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런 큰 키워드로 광고를 한다면 실제 얘가 만약에 그래요. 뭐 1,000원이라고 해봐요. 뭐 1,000원보다는 좀 더 비쌀 테니까 아까 뭐 7,000원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7,000원이라고 한다면 부가세가 아까 10% 붙는댔죠. 그럼 얘가 7,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클릭하면은 10만 원이 후딱 가버리겠죠. 왜냐면 얘는 클릭할 때 그 단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클릭했잖아요. 천년굴비는 돈 빠져나갔어요. 클릭하면 돈 빠져나가요. 네, 그런 광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채우면 금방 후딱 사라져버려요. 네, 맞아요. 왜냐면,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비즈머니라는 데 돈을 채워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즈머니가 동나면 광고는 내려가요. 그러면
그 밑에 2등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2등이나 3등이나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얘를 내리기 위해서 클릭을 많이 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막 효율이 엄청 좋더라까지는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홍보도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내가 그냥 홍보를 한다고 막 갑자기 막 엄청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 회사를 알리긴 알려야 되니까 광고나 홍보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광고만을 믿고 하시거나 홍보만을 믿고 하시지는 마시고 얘네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 스토어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홍보가 먼저일까요? 광고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 스토어가 차려져 있는 게 먼저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 고민할 게 없는데 일단은 내 스토어가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야 광고를 눌러서 이 부분을 보게 된 사람이 뭐 SNS 광고일 수도 있고 네이버 광고일 수도 있잖아요. SNS 광고가 차라리는 아마 네이버 광고보다 유입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 광고를 눌러서 또는 관심을 갖고 본 사람이 후기 정보를 보게 돼요. 여기는 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후기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광고 얘기하자마자 광고 효율이 없다니까 좀 죄송한데 어찌됐건 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광고를 안 하면 내 상품은 아예 앞에 떠있지도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쇼핑 광고 같은 경우는 앞에 띄우기 위해서라도 하기는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무작정 광고부터 올리기보다는 먼저 이제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광고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보이게끔 그렇게 장치는 해놓고 광고를 하는 게 적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자, 일단 잡담은 이 정도 하고 이제 광고 설명을 할게요. 자, 광고 관리 시스템 지금 들어와 계시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광고 만들기라는 파란색 버튼 보이세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광고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캠페인 만들기, 광고 그룹 만들기, 광고 만들기. 자, 일단 첫 번째 캠페인 만들기에서는 캠페인의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파워링크 광고서부터 저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 파워링크 광고라는 건 사이트 검색 광고를 등록하는 캠페인인데요. 보통 우리 쇼핑몰에서 하는 광고 유형은 바로 파워링크 유형과 쇼핑 검색 유형 이렇게 두 가지를 쇼핑몰에서는 많이 광고를 합니다. 자, 파워링크를 쓰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 굴비 세트를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쇼핑이 먼저 뜨는 게 아니라 파워링크가 먼저 뜨거든요. 그러고 나서가 쇼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 광고를 쓰는 점도 있고요. 또 파워링크 광고가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블로그를 또 보잖아요. 그쵸? 블로그나 지식인 같은 데 보았을 때 요 옆에도 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떤 이의 포스팅인데 이 사람이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빠네 굴비로부터 원고를 제공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이런 식으로 광고가 이 밑에 붙어 있죠. 이런 광고들 보여요? 아까 봤던 천년 보리 굴비가 오빠네 굴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팅 하단에 붙어 있네요. 자, 얘가 파워링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생각보다는 쇼핑 광고만 노리셨다면 이 광고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지식인에도 구경 가볼게요. 일단 파워링크가 앞에 보이고요. 지식인의 내용을 누군가가 눌러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 요거는 이제 광고가 아니지만 이 밑에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광고들이 또 중간중간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는 진짜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마케팅을 하실 때도 파워링크 광고는 저는 추천은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파워링크 광고를 먼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검색 유형, 요 두 가지 광고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나머지 광고는 어떤 거냐? 일단 검색 유형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검색 유형도 아까 그냥 그 굴비 세트로 설명드릴게요. 기왕에 설명한 키워드가 굴비 세트였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쇼핑이라는 탭에서 보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쇼핑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의 쇼핑 검색 유형 광고인데요. 여기 보면 광고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실제 제가 이 네이버 쇼핑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 광고 하나, 둘, 세 개가 보여요. 그쵸?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은 중간에 살짝 껴있는 게 또 광고가 있을 거예요. 넷, 다섯, 여섯. 또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일곱, 여덟, 아홉. 또 내려가서 보면 10, 11, 12 이렇게 중간에 3개, 3개씩 앞에 3개, 중간 3개, 앞에 3개, 중간 3개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광고가 쇼핑 검색 광고예요. 일단은 쇼핑으로 생각하고 누군가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앞쪽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광고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1, 2, 3등까지는 제일 앞에 보이고 4등서부터는 저 밑에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쇼핑 검색 유형 광고예요. 그럼 파워 컨텐츠 광고는 뭐냐면 여러분들 블로그 아시죠? 포스팅 써보신 적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포스팅 자체를 광고하는 게 파워 컨텐츠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포스팅을 제대로 예쁘게 쓰신 그런 포스팅이 있을 때 그 포스팅 자체를 통합 검색 결과나 콘텐츠 지면에 그냥 파워 컨텐츠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광고를 파워 컨텐츠 유형 광고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포스팅을 적어서 컨텐츠 유형 광고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랜드 검색이나 신제품 검색 유형이라고 해서 새로 나오긴 했는데요. 상호와 같은 브랜드의 연관 키워드 같은 거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결과에 보여주는 그런 브랜딩 광고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업체에서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신제품 소개 광고를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광고가 플레이스 유형 광고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그 업체 이름의 정보가 나타나는 그런 광고가 플레이스 유형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가 있지만 저희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랑 쇼핑 검색 유형 이렇게 두 가지 광고를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은 했으니까 파워링크 유형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밑에 파워링크 캠페인을 만들 건데요. 이 캠페인의 이름은 광고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때 광고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광고를 한다면 만약에 국비지원에 쇼핑몰 광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으로 적어놔야 다른 광고랑 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캠페인 이름 그대로 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적어도 돼요. 저는 그냥 테스트 광고라고 적을게요. 자, 하루 예산은 얼마를 줄 거냐? 요거는 뭐냐면 해당 캠페인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건데요. 하루 동안에 얼마가 나가도록 설정을 할 거냐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이 비즈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나가면 광고는 내려지기 때문에 그 광고 비용 중에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드릴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설정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하루 예산은 제가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날 많이 누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루 예산을 내가 10만 원으로 걸어 놓게 된다면
내가 만약 100만 원을 충전해 놓더라도 10만 원어치가 다 나가면 광고가 내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설정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설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 어느 때 많이 눌리든 많이 보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저는 제한 없음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이 밑에 고급 옵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급 옵션에서는 캠페인의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종료일까지 없이 그냥 계속해서 노출하겠다 요게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지났긴 했지만 어버이날 특집으로 해서 내가 선전을 하는 거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작 종료 날짜를 설정하는 게 좋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브랜드를 쭉 그냥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라면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장하고 계속하기 눌러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단계에 캠페인을 설정을 했는데요. 제가 하루 예산을 제한 없음으로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제한 없음으로 할 건데, 이쪽으로 가보면 광고 그룹 만들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캠페인이 있고 광고 그룹이 있어요. 캠페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국비 지원 광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비 지원 광고에서는 뭐 쇼핑몰에 대한 광고도 있을 거고 아니면 OA 과정에 대한 광고도 있을 거고 광고를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광고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고 그룹은 광고의 운영과 효과 분석, 입찰을 진행하는 단위가 되는데요. 내가 이 광고 그룹을 기준해서 누구에게 타겟팅을 할 것인지를 정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그룹 이름도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쇼핑몰 과정을 광고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름 또한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이름은 아니고 내가 그냥 구분하기 쉬운 이름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URL이라는 게 보일 텐데요. 이 URL은 사이트를 대표하는 최상위 도메인을 표시 URL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RL을 선택하세요를 누르시면은 제가 이미 추가해 놓은 여러 가지 URL들이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URL을 넣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트가 따로 있다기보다 아마 스마트 스토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옆에 새 탭 하나 눌러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열어주실래요? 저는 검색했을 때 나오게 해놨어서 로그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혹시 안 나오시는 분은 로그인해서 본인 스마트 스토어를 열면 돼요. 자, 이렇게 스토어를 열어보시면은 여기 smartstore.naver.com 제가 이름 줬던 한일컴까지가 제 스토어의 주소예요. 여러분들은 요 뒤에 뭘 붙였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일단 요렇게를 복사를 하셔서요. 아까 네이버 광고에다가 URL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성인 사이트가 아니니까 아니오로 하고 URL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URL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여기 URL 설정하셨고 기본 입찰가인데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직접 설정과 자동 입찰 설정이 있는데요. 자동 입찰 설정은 무조건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겠다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1등을 사수하겠다면 자동 입찰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가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추천은 안 하고요. 그냥 직접 설정을 하시고 그냥 기본값대로 그냥 올릴게요. 그러고 조금씩 올려가면서 광고를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에 노출됐는지 보시고 조금 더 가격을 올리고 조금 더 가격을 올리고 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게 광고하실 때는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일 거라 그냥 70원 그대로 일단은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하루 예산을 설정하겠다 하면은 설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따로 설정 안 하실 거면 제한 없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고급 옵션을 이제 눌러보실래요? 자, 여기는 광고를 노출할 매체나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또는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노출할 매체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PC, 모바일 둘 다 할 거면 전체, 세부 매체에서는 검색 및 검색 포털 매체가 있고 파트너 매체가 있어요. 여기서 파트너 매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네이버 검색은 검색 포털 매체에 뜨겠지만 파트너 매체라는 거는 요런 게 파트너 매체예요. 그래서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검색 사이트인 줌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포털 사이트, 줌 외의 매체, 이런 게 이제 파트너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줌까지는 이제 외부 사이트에 뜨는 거고, 여기 파트너 매체라는 건 요건데, 옥션이나 G마켓, 베스트바이어, 다나와, 인터파크, 에누리닷컴, 뭐, 가자이, 11번가 등등의 요런 업체들이 파트너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파트너 매체까지는 쓰기 싫다 하면은 파트너 매체를 체크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매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지식인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이 콘텐츠 매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매체, 네이버 매체들은 있는 게 좋아요. 네, 콘텐츠 파트너 매체는 요거예요. KBS 미디어나 뽐뿌, 조선닷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업체들이 파트너 매체예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매체는 다 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만약에 더 세부적으로 하실 거면 노출 매체를 개별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노출 제한 매체를 따로 잡아서 이 매체는 노출하지 않겠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출 매체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하기로 해서 필요 없는 노출 제한 매체들을 선택해서 이 매체에는 노출이 안 되게 하겠다를 설정할 수가 있죠. 뭐 밴드는 나타나게 할 거니까. 빅 모바일은 안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파워링크 스마트 블록에 뜨게 할 거다. 뭐 11번가는 뜨게 하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베스트바이어나 파리쿡, 뭐 CPU라든지 필요 없는 데들은 이렇게 일일이 끄셔도 돼요. 끌 데가 꽤 많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노출 개별 매체를 선택해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별 매체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은근히 뺄 데가 많아서 차라리 그럼 내가 넣고 싶은 데를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이버 통합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 광고 더보기는 안 누를 것 같다 하면 넘어가요. 검색 탭은 가져갈 거고 통합 검색 모바일 가져갈 거고 네이버 쇼핑 PC, 네이버 쇼핑 모바일 영역 가져갈 거고 네이버 블로그 할 거고 밴드도 활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영역들을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는 게 바로 검색 선택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거보다는 개별 선택이 더 일일이 선택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곳들만 골라서 그래도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별게 다 있죠? 뭐 다나와도 있고 꼬망새도 있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요만큼만 띄우겠다. 그럼 이렇게만 선택을 해주시면 이 매체에만 내 광고가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쓸데없는 클릭을 좀 줄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찰가가 있지만 콘텐츠 매체가 아까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 뜨는 게 콘텐츠 매체잖아요. 거기를 좀 더 중점으로 하실 분은 거기 전용 입찰가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정 안 하시면 그냥 기본가로 기본 아까 입찰가로 설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라는 거는
PC랑 모바일 영역에 적용할 입찰 가중치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내가 만약 상품에 따라 다르겠죠. PC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상품이다. 그러면 가중치를 PC 쪽에 좀 더 높이실 거고,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하는 상품이다. 그럼 모바일 쪽에 가중치를 높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반응을 보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100으로 두시는 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키워드 확장 베타. 요거는 무엇이냐? 물음표에 올려보시면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키워드 확장이 사용으로 되어 있다면 검색 영역에 해당 광고 그룹의 등록 키워드, 우리가 이따가 키워드를 설정을 할 거거든요. 그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가 자동으로 광고에 노출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한 키워드 외에도 비슷한 키워드엔 다 노출되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좋은 의미로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은 좋은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설정한 키워드가 아닌 데서도 나가니까 그건 싫다 하시면은 오프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사용으로 하시든 사용 안 함으로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 게, 어쨌든 키워드가 노출이 돼서 보여지는 거는 여러 군데서 노출이 돼서 보여져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 클릭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는 클릭에 따른 단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사용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내가 설정한 키워드에서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사용 안 함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키워드 많이 설정할 거라서 그냥 사용 안 함으로 해놓을게요. 자, 소재 노출 방식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재가 있고, 그럼 그 소재가 일단 성과가 우수한 소재가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하겠다라면 성과 기반 노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광고 그룹을 하나만 넣었을 때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캠페인 안에 광고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 광고라는 캠페인을 만들었고, 광고 그룹에다 쇼핑몰 과정 광고랑 예를 들어 뭐 마케팅 과정 광고랑 그리고 OA 과정 광고를 하나씩 이렇게 광고 그룹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거를 우선 노출을 시킬 거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그룹이 하나일 때는 전혀 소용은 없더라. 참고해서 보시고 저장하고 계속하게 할게요. 자, 세 번째 부분으로 광고 만들기로 왔습니다. 여기선 이제 키워드랑 소재를 설정하고 비즈머니를 충전해서 만들게 되고요. 여기까지 거치게 되면 네이버에서 검수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검수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검수가 돼서 노출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머니를 충전 안 해놓았기 때문에 따로 광고 안 나가니까 안심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밑에 광고 만들기 부분인데요. 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옆에 보니까 키워드 추가하기라는 부분이 보여요. 자, 여기 키워드가 광고 그룹 기준 연관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로 맞춰 놓으시고 내가 일단 생각하는 키워드를 적어 볼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뭐 구비지원 쇼핑몰이나 막 구비지원 쇼핑몰 교육이나 사람들이 검색한 내용들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구비지원 쇼핑몰이라는 건 월간 검색 수가 지금 10건, 모바일 10건, 20건밖에 안 되네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 교육 같은 경우는 월간 검색 수가 40건, 모바일 검색 수가 40건, 대략 한 80건 정도 나오고요. 내일 배움 카드는 어마어마하게 검색을 많이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광고를 내일 배움 카드로만 태운다면 내일 배움 카드를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광고를, 그러니까 쇼핑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들 찾기는 하지만, 그러니까는 대키워드이긴 하지만 나한테 쓸모있는 키워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마음에 드는 이런 광고가 있다면, 키워드가 있다면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고르기 힘들죠? 그러면은 전체 추가해서 다 넣으셔도 돼요. 그러고 필요 없는 걸 빼내면 되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그죠? 어쨌든 여러 키워드에서 노출이 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많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클릭이 일어났을 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뚱맞은 거,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 그런 거는 빼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으면은 많이 떠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해되셨죠? 뭐 그래서 국가공인 자격증 이런 거는 맞진 않을 것 같고요. 뭐 건축학교 이것도 빼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빼든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키워드를 많이 채워 넣었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소재 만들기를 해볼게요. 자, 이 소재는 뭐냐면 검색 시 보여지는 광고 문항과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의 URL의 소재 정보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굴비 세트를 검색을 해보면은 요 부분에 뜨는 요거 있죠? 뭐 당일 배송 영광 뭐 천연 보리굴비 이렇게 적혀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뭐 최상품 법성포 굴비 국내산 또는 뭐 굴비 세트의 모든 건 영광마켓 이렇게 적혀있는 얘네가 바로 제목이에요. 자, 제목을 보시면은 몇 자까지 적을 수 있냐면 15자까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 보세요. 아까 어디 갔어? 굴비. 엄청 길어요. 여기 15자 넘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넘어가는 건 어떻게 적을까요? 여기 혹시 점 보이세요? 여기 점? 여기 점?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설명이라기보다는 소재를 더 연결해서 추가로 적은 거예요. 그렇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붙는 요만큼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5자까지 적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15자가 다 채워졌죠. 더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영광굴비 전무무 골비 세트에서 쭉 적혀 있죠. 요게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적어보는데 여기에 채울 수 있는 내용은 45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PC 소재가 일단은 만들어졌죠. 그죠? 자, 여기 표시 URL은 아까 전에 적은 URL 주소가 나와요. 그런데 이 표시 URL이 그야말로 제일 앞에 내 쇼핑몰의 화면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쇼핑몰에 있는 어떤 뭐 굴비 세트나 어떤 상품을 검색을 할 수 있게 광고를 하는 거라면 이 메인 화면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 URL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광고를 할 때 이 한일컴퓨터라는 이 쇼핑몰에 있는 이 제품을 선전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실제 광고를 눌렀을 때 이 제품으로 넘어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천연보리굴비를 눌렀을 때 굴비가 아닌 제일 앞에 사이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길을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그대로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랜딩 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좀 생뚱맞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요 페이지로 랜딩 페이지를 연결하고 싶다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광고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보이는 표시 URL은 아까 전에 그 쇼핑몰의 그 주소 자체가 들어가지만 실제 얘를 눌러서 들어가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그 상품의 주소로 넘어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모바일에서 보이는 거, 요건 PC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료 광고는 아니니까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모바일에서도 한일컴으로 넘어갈 게 아니니까 아까 복사한 URL 그대로 넣을게요. 그래야지 여기 눌렀을 때 이 주소로 넘어가지죠. 그러고 이제 검수 요청할 서류가 있으면 준비해서 넣으면 되고, 없으시면은 이제 비즈머니를 충전하고 광고를 만드시면은 광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비즈머니 충전 안 할 거니까 그냥 광고 만들기 누를게요. 그러면 예상 실적이 보이죠? 당연히 기본 입찰가 70원은 클릭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니까 네, 닫을게요 일단. 자, 그랬더니 참고하세요 라고 뜨네요.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추가 제목, 홍보 문구, 서브 링크, 가격 링크, 파워 링크 이미지, 이미지형 서브 링크, 플레이스 정보, 홍보 영상과 같은 확장 소재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루러 가볼 건데요. 광고를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소재 검토 중인 광고가 보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띄워져 있는 거 확인한 후에 확장 소재랑 요일대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 확장 소재라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타겟팅 탭을 추가해놔서 그런 거고, 확장 소재를 누르시면 새 확장 소재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더 적거나 아니면은 제목을 추가로 더 적는다든지 홍보 문구를 더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붙였던 제목 뒤에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제목을 여기다가 적으면 위치 1, 위치 2 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노출 가능 위치는 위치 1이나 2 아니면 모든 위치에 노출 가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뜰 테고, 확장 소재도 노출 요일이나 시간대를 조절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요일 시간대에만 이 확장 소재가 더 붙어서 나오게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팅 고객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에 맞춰서 내용을 추가 제목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거 옵션은 지금은 내비두고 저장 후 닫기 하면은 이렇게 이제 확장 소재를 더 넣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설명도 더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설명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서브 링크를 달아서 만약에 링크를 여러 개로 연결해서 넣겠다라고 한다면 링크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링크들을 연결해서 파워링크에 띄워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워링크에 보면은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어디였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네이버 광고에서 파워링크 이미지를 넣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활용하시면 그 이미지가 들어가지는데, 단 인물이 노출되는 사진이나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등의 제3자의 권리에 관련된 이미지는 권리자한테 승낙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낙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이미지를 채워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장 소재라는 거는 위치 정보나 전화번호와 같은 것들도 넣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쇼핑몰이니까 가격 링크를 넣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이런 건 가격 링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올린 게 쇼핑몰 과정이다 하면은 과정 1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5만원이다 가정하는 거니까, 그러고 가격 소식이 있으면 뭐부터 뭐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연결 URL은 그거를 이제 신청하는 링크를 넣어가지고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링크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까지 노출해서 달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굴비 세트에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달려있죠? 얘도 3개 달려있는데 아까 부터까지 붙어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장 소재 부분에서 이런 걸 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광고하실 때 좀 확장 소재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옆에 타겟팅 탭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요일 시간대에 맞춰서 올리시는 것도 되고 성별이나 지역, 연령대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이 광고가 보이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내가 이제 만약에 스토어 오픈마켓에 대한 뭐 광고를 하겠다 하면 그거에 관심을 가질 법한 나이대나 성별, 연령층 또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이다 보니까 요 광진구 아니면 이제 서울 지역에 뿌리는 게 전국에 뿌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효율이 좋겠죠. 그럼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역 타겟팅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노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역을 예를 들어 서울에만 뿌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울 지역이라고 해도 너무 크다 하면은 서울보다 이제 뭐 광진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지역들을 넣어서 그 지역에만 뿌리는 것도 돼요. 당연히 광진구 노출범위 적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광진구도 넣고 중랑구도 넣고 이런 것들을 막 넣는 거예요. 이렇게. 요 지역들이 이제 나오니까는 범위가 내가 원하는 지역들이 이제 설정이 되겠죠. 뭐 얘가 적다고 하나 많다고 하나 내가 원하는 지역이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만 뿌리겠다 이런 것도 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요일 시간대를 기준해서 뿌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부분들이 좀 많더라. 그럼 주부분들이 어느 시간대가 시간이 좀 많을까요? 그 시간대 무렵에 인터넷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 무렵에 광고가 송출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들만 딱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요일대를 내가 원하는 시간 요일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날 전체가 보이게 하겠다 이것도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을 보내고 난 후에 조금 쉬는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은 한 뭐 11시나 12시쯤으로 맞추는 게 낫겠다 하면은 그렇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노출 요일 시간대를 맞춰서 그 시간대에만 그 광고가 송출되게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보셨던 연령대 이런 것도 잡아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쇼핑몰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린 학생들도 물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는 어린 학생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대가 좀 있는 학생,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너무 청년층은 또 안 해요. 보통 어느 정도쯤이 하냐면 직장생활 조금 해보다가 이제 내 사업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 무렵에 맞는 그 나이대로 선택을 해서 부르면 그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역도 아까 골랐고 나이대도 골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에 맞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될 테니까 내가 광고를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아무나 클릭해서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내 돈이 그만큼 세이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중에서 그래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이제 실제 문의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광고 대비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타겟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해요. 자, 소재 타겟팅 탭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키워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키워드를 쫙 달았어요. 70원으로 달았어요. 당연히 지금 검토 중인 이유는 돈 안 충전했으니까 검토 중이에요. 예, 절대로 승인 안 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마음껏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광고를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 엄청 많이 키워드를 넣었거든요. 한 200개 정도로 이렇게 책정해서 보면은 와, 이게 지금 다 광고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해도 되죠.
뭐 캐드 학원 요거 안 할 거면 요런 것들은 뺄 거네요. 인테리어 종류나 뭐 아예 상관없는 것들은 빼버려도 될 것 같고, 뭐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져다가 써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매장 디자인 여기도 안 할 거고, 만화 제작도 안 할 거고, 내일 배움 카드 사용, 뭐 사용처 이것도 안 할 거니까 뭐 이런 것들 아예 상관없는 것들은 빼버리시고요. 만약 이렇게 뺄 것들 골랐으면 얘는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필요 없는 거는 진짜 제거를 하고, 그 다음 입찰가 변경을 눌러볼 건데 전체를 체크한 다음에 입찰가 변경을 할게요. 일괄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지금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PC 기준으로 하실 거면 PC, 모바일 기준으로 하면 모바일을 설정하시면 돼요. 난 한 모바일 3위 정도 평균 입찰가로 잡겠다. 이렇게 하고 변경사항 확인을 해보면 이 3D 국비 지원이요. 모바일 3위 입찰가로 보면은 9,920원이에요. 한 클릭에. 10,000원이 후딱 나가요. 이거 부가세 포함된 가격 아니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900 얼마가 더 나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10,000원이 후딱 나가요. 10만원 넣으면 10번 누르면 클릭하면 끝나요. 그럼 이런 거 못 쓰겠죠. 그죠? 이런 것들 아예 이렇게 너무 단가가 높아서 요건 게다가 국비 지원 키워드는요. 한 클릭당 11,880원. 생각보다도 더 높네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은 너무 높은 것들은 빼버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것들은 설정을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학원 주말반은 만약 제가 주말반 수업을 하고 있다면 49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보시고 너무 높은 거는 빼고 적당한 수준의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지 말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씩 올려가면서 가격대를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입찰가를 변경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위에 이렇게 위치가 되게 입찰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아시겠죠? 물론 광고를 하시고 하면은 리워드가 좀 쌓여요. 그러니까는 포인트라고 할까요? 포인트가 쌓여서 다음에 광고할 때는 그 포인트를 좀 더 써서 좀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단가의 키워드들은 빼시고 어느 정도 내가 괜찮은 키워드들을 두고 하시거나 더 추가를 해서 쓰시거나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입찰가를 대략 한 500원 정도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내가 높게 설정하겠다는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면은 대략 500원 정도로 해서 한번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걔가 아예 500원으로 했을 때 노출이 안 된다 하면 조금씩 올려가면서 노출 값을 찾으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입찰가를 설정하시면 될 걸로 보여져요. 자,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찰가를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광고를 올린 것에 대해서 요 옆에 보시면 품질지수와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노출 현황 등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더 구분을 해서 보겠다 하면 시간대나 지역으로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자세히 볼 거면 다차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광고를 우리가 한번 했을 때 그 광고가 처음부터 잘 먹혀드는 광고는 사실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광고에 대해서는
한번 본다고 해서 이거 상품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좀 자주자주 하시게 되는 부분들은 있을 건데, 그 광고를 하실 때 그냥 광고라면 돈을 나가게 하는 그런 광고겠죠.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효율 같은 걸 분석을 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보고서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차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환이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걸 따져서 보면은 실제 광고를 눌렀을 때 그 광고에서 그냥 누르기만 하고 나갔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보고서를 따라서 다를 텐데 실제 구매까지 했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환이 됐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는 그런 부분도 실제 네이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검색 광고 중에 지금은 파워링크 광고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는 쇼핑 검색 유형 광고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자, 쇼핑 검색 유형 광고입니다. 광고 만들기 마찬가지로 눌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이번에는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쇼핑 검색 유형은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광고주의 상품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검색 광고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워링크 유형보다도 쇼핑몰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쓰는 검색 유형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서 캠페인 이름부터 지어보죠. 캠페인 이름도 내가 알아보기 쉽도록 지어주시면 되는 이름이라서 편하게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테스트 검색이라든지 뭐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설정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 예산은 이 하루 동안에 이 캠페인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을 말하는데요. 얘는 한 클릭당 50원이에요. 부가세 10%까지 하면 55원이라 보시면 되고, 이거를 얼마까지 지불할 거냐 이런 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는 뭐 그날 몇 번까지 클릭하느냐 생각 안 하실 거면 제한 없음으로 하셔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고급 옵션으로 눌러보시면은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시즌의 광고라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날짜를 설정해서 광고하시면 되겠고,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파는 물건이다 하면은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하셔도 어쨌든 비즈머니가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시장 종료 날짜를 설정할 거면 시작일과 종료 날짜를 설정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마음에 드는 날짜로. 자, 어쨌든 저장하고 계속하기 눌러서 두 번째 그룹으로 가볼게요. 자, 광고 그룹은 그룹 유형을 설정하도록 나오는데요. 이 그룹 유형은 쇼핑몰 상품명과 제품 카탈로그형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상품명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룹 유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내가 만약에 제조사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제품 카탈로그형이나 쇼핑 브랜드형 등을 많이 고르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광고는 쇼핑몰 상품형 광고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예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품 카탈로그형을 잘 쓰시진 않으실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상품형을 많이 쓰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쇼핑몰 상품명을 골라주시고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면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쇼핑 검색일에 광고 그룹 1, 요거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나는 이렇게 해도 알아보겠어 라고 한다면 광고 그룹 1 그대로 설정하셔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내가 구분하기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쇼핑몰에 지금 팔고 있는 상품 중에 어린이 모자를 만약에 홍보하고자 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거가
광고 그룹 1보다는 어린이, 모자 뭐 이런 식으로 광고 그룹을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쇼핑 검색도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쇼핑몰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는 아마 쇼핑몰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 쇼핑 캠페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쇼핑몰과의 연동 과정을 통해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일단 쇼핑몰 인증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동의 후 인증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쇼핑 파트너존 아이디를 적으시는데 일단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고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증이 안 되실 거예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맞아요. 여기 속해요. 쇼핑 파트너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네이버에서 만약에 뭐 아까 뭐 굴비 세트를 천다 라고 했을 때요, 여기 있는 쇼핑에는 네이버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이버 쇼핑몰이 아니라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1000ygb.com 해서 네이버 쇼핑몰이 아닌 다른 사이트죠.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서 띄워놓은 것도 네이버 쇼핑에 뜨거든요. 그 이유는 네이버 파트너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카페24라든지 메이크샵과 같은 다른 쇼핑몰을 만들었고 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를 할 때 그냥 올리면은 판매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거든요. 그 입점을 하는 게 아까 보여드린 요 쇼핑 파트너존 광고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 아이디로 하시는 거고 여기다가 네이버 아이디를 적고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SMS, 문자 메시지로 인증하겠다 해서 인증번호를 받아 적고 확인하시면 인증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고요? 네. 해서 확인. 이렇게 해서 인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떴죠? 쇼핑몰이. 그러고 저장 후 닫기. 그러면 쇼핑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만들어져 있는 건 이전에 제가 추가한 게 있어서 그래요. 기본 입찰가는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이 기본 입찰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에 대한 최종 입찰가는 이 기존 입찰가에 각 타겟팅에 대한 입찰 가중치가 있다면 가중치가 곱해지고요. 매체에 대한 가중치가 있다면 가중치가 곱해져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입찰가는 최대 10만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클릭당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만원까지, 그러니까 10만원의 VAT 제외니까 11만원까지 최종 입찰가가 나가게도 할 수는 있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죠. 자,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 입찰가를 아까처럼 그냥 최저가로 해서 놓고 나중에 조금씩 올리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동 입찰 설정은 최대가로 일단은 올려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나가게 되니 직접 설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얼마가 빠져나가게 할 건지 최대 비용인데요. 저는 뭐 많이 누른 날도 있고 적게 누른 날도 있겠죠. 그래서 좀 제한을 없게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제한을 두고 싶다면 예산 설정에서 그만큼이 보여지게 그렇게 제한을 걸 수도 있어요. 자,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광고를 도출할 매체를 선택하세요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매체는 파트너 매체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파트너 매체를 뺀 요 세부 유형 매체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필요 없는 노출 제한 매체는 빼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난 줌 PC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메뉴들은 빼주시면 돼요. 뭐 연예 뉴스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네이버 뉴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빼주시면 돼요. 뉴스픽도 필요 없고. 당근마켓에도 올라가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당근마켓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당근마켓의 상품 보면은 중고마켓이잖아요, 원래. 근데 중간에 보면은 네이버로 넘어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설정을 한 쇼핑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DC 안 할 거고 루리웨 번개장터 하실 거면 하시고. 근데 당근 같은 경우 중고 거래를 주로 하는 데긴 한데 그것도 좀 다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는 개인에 따라서 당근에서도 뭐 구매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겠다 싶으면은 당근마켓도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빼면 되겠죠. 그래서 검색한 매체에서 노출대한 매체를 선택을 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는 이제 콘텐츠 매체의 입찰가를 더 높일 거냐라는 건데 딱히 그런 거 없다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PC 모바일 전용 입찰가도 그냥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하시면은 세 번째로 이제 광고 만들기로 넘어가져요. 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파워링크 광고는 키워드를 내 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쇼핑 검색 유형 광고의 경우는 키워드를 내 맘대로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 카테고리가 있었죠. 그냥 그 카테고리랑 연관된 키워드가 알아서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에 따라 키워드가 붙어서 그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뭐 단점이라고 할 건 없죠. 특징인데 키워드 중에서 필요 없는 키워드들은 나중에 제외 키워드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광고를 해서 송출이 되는 걸 보고 필요한 키워드만 내비두고 필요 없는 키워드는 빼는 게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상품 검색하기라고 나오죠? 여기는 내가 상품을 쳐서 검색해도 되지만 이 밑에 어차피 상품을 검색하기를 눌러보면 내 쇼핑몰에 올려둔 상품들이 쫙 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게 여린이 메쉬 모자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선택한 상품으로 들어가집니다. 또 광고하고 싶은 걸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 비즈머니를 충전한 후에 원래는 광고 만들기라면은 실제 검토 후에 이제 광고가 나가요.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충전 안 할게요, 지금. 자, 광고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비즈 채널 검토를 하고 있죠? 제가 2개 선택했으니까 소재 검토 중이라고 뜨고 있고 검토 현황을 보면은 어디까지 지금 검토가 됐는지 이런 게 보이는데 당연히 돈 안 충전했다라고 뜨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소재인데요. 소재 미리 보기를 해서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광고가 나가게 될 건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세 보기를 눌러보면은 이게 지금 PC 가격과 모바일 가격은 얼마고 랜딩 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새 확장 소재를 이용해서 추가 홍보 문구를 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문구에다가 열자 넘어갔군요. 시원한 물놀이 심장 이렇게 적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 문구가 여기 이제 반영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일이나 기간을 설정해서 홍보 문구를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설정을 두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기간을 또 본다든지 아니면 전환수, 전환율 이런 것들을 따져서 메뉴를 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실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로 사람들이 진짜 전환이 돼서 들어오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넣어 두시면은 이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눌러서 들어오는지 등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사용자 설정에서 추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소재 얘기를 드렸는데요. 확장 소재에서 쇼핑 상품 부가 정보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건 아마 아까 얘기한 제외 키워드일 거예요. 키워드를 쭉 이제 이 상품을 내가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아까 카테고리에 따라서 노출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중에서 효율이 안 나는 그런 그런 키워드의 것들은 제외 키워드로 키워드를 추가를 해 놓으면 그 키워드로는 노출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 상품명은 이 지금 어린이 여름모자, 자외선 차단 매치 아동 책모자라고 기본 상품명이 되어 있지만 소재 수정하기를 통해서 노출용 상품명을 내 맘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여름용 어린이 패션 모자, 메쉬 책모자 뭐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설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 노출 이미지 또한 원래 소재 이미지가 이거지만 다른 노출용 이미지를 써서 홍보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서 수정해 주시면은 아마 쓰시는 데는 문제 없이 쓰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타겟팅 탭은 아까 얘기 드렸으니까 요건 제가 넘어갈 건데 어렵진 않죠? 자, 여기 현재 입찰가 보이죠? 입찰가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 라는 것도 확인 도와드렸어요. 자,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 또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질문을 잠시 받고 딱히 질문사항이 없으시다면 약간 쉬었다가 이제 SNS에 홍보하시는 부분도 조금 소개를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책에 있는 블로그 파트의 블로그 꾸미기 부분을 조금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